구구. 안녕하세요 여러분.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고2였던 친구들은 고3이 돼서 이제 고3 수험 생활을 시작하는 해이고, 또 이제 중3이었던 친구들은 고1이 되어서 이 입시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근데 보통 이제 수험생 하면은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이 수학일 것이고, 이제 실제로 수학에도 이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돈을 투자하지만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와서 좀 괴로워하는 과목이기도 하죠. 저도 이제 유튜브 영상들을 살펴보고 또 여러 강사진들이 강의를 하는 걸 많이 봤는데, 좀 더 좋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봤고,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그 학생들로 하여금 어떤 오개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잘못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채워주고자 이제 이런 영상을 찍기로 결심을 하였고, 이제 지금부터는 수학이 왜 어려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개념 이해하고 그다음에 문제풀이하고 이게 직접 연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들 수가 있어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완벽히 개념을 익혔을 때 바로 문제풀이가 되면 좋은데, 사실 그게 잘 안 되죠. 문제가 이제 쉬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풀지만, 조금만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푸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이제 이게 바로 연결이 안 되다 보면은 흥미도 많이 떨어지죠. 흥미도 많이 떨어지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학은 어려운 것, 수학은 이제 공부하기 힘든 것, 이제 이렇게 좀 인식이 들 수가 있고, 이제 이것과 좀 연관돼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이제 수학의 실력은 이제 이렇게 비례하게끔 올라가지가 않아요. 일종의 이렇게 계단 형태로. 그래서 시간을 투자한 만큼 이렇게 바로바로 성과가 눈에 띄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단 형태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실력이 오르는 것 자체도 느끼기가 쉽지가 않고, 또 시간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계단형의 그 수학 실력의 증가는 이런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것도 수학의 흥미도 많이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수학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수학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거의 모든 설명이 획일화가 돼 있어요. 설명은 획일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어떤 하나의 개념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이거를 좀 다양한 각도로 이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요즘 보통 이제 뭐 수학 강사들, 수학 선생님들 뭐 이렇게 설명하는 형태들을 보면은 이제 거의 그 한 방향으로만 이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다양한 면들을 좀 보여줄 수가 있어야지 공부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편한데, 이제 여러 가지 관점들을 보고 이제 비교도 좀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개념을 익히는 게 또,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제 이런 방법이 또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한 방법들이 좀 필요한데 이제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로는 함수를 들 수가 있어요. 함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함수를 가르칠 때에는 이제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이 돼야 된다라고들 많이 가르치죠. 근데 이제 이걸 설명을 할 때 가장 많이들 사용하는 게 뭐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상자 박스를 그려서 여기 이제 x값을 하나 집어넣으면은 y값이 이렇게 튀어나온다, 내지는 뭐 이걸 자판기에 비유를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다던가 하는 것들, 이제 이런 게 이제 전부 이 현상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함수에 있어서 이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만 대응이 된다, 이제 이걸 설명을 하는 건데,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거는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만 설명하는 방법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설명에는 함수 이외에 좀 더 많은 개념들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함수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그림이 아니고 좀 다르게 설명을 한번 해보면, 이제 이 평면 위에 이제 이 개미 한 마리가 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 개미가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궤적을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가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개미의 움직임을 이렇게 궤적으로 나타냈을 때 이거를 일종의 그 시간하고 그 다음에 평면 사이의 대응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종의.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 점 하나하나가 대응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너무 당연한 그 관찰을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개미는 이제 당연히 어떤 같은 시간, 그러니까 특정 시간에 이제 서로 다른 위치에 있을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른 위치에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느 한 시간, 정해진 시간에는 개미는 그 위치에 딱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얘가 그 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위치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개미가 이렇게 돌다 보면은 같은 위치에 한 번씩 이렇게, 그러니까 지났던 위치를 한 번 더 올 수가 있어요. 뭐 몇 번이고 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시간에 이제 같은 위치에 있는 거는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일종의 그 x값이라고 보고 이 평면 위에 이 점을 일종의 그 y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이 첫 번째, 그러니까 이 개미가 그 어떤 시간에 서로 다른 위치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만 대응이 돼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y값은 사실 여러 개의 x값이 대응이 돼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함수에서 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x가 서로 다른 y에 대응이 되는 거는 안 되지만 이제 여러 개의 x가 하나의 y에 대응이 되는 건 가능하죠. 이제 그런 현상을 이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설명이 좀 더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그 함수의 연속하고 그다음에 미분 가능성까지도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함수의 연속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 개미가 이렇게 가다가 어느 시간대에 갑자기 순간이동을 해서 이렇게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함수의 어떤 연속하고 대응되는 개념이고, 그다음 이제 미분 가능성은 개미가 움직일 때 이렇게 부드러운 움직임을 할 거라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어떤 장애물이 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뾰족하게 갑자기 탁 틀 수도 있는데,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이런 점들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고 대신 이렇게 부드럽게 가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전부 다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명으로 이제 단순히 함수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함수의 연속, 미분 가능성까지도 설명할 수가 있는 반면에 이제 이런 박스를 활용한 설명이나 자판기를 활용한 설명은 이제 이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죠. 함수의 이런 그 특정한 사실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함수의 이런 성질만 설명을 하는 거에 그치고 이제 더 많은 걸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다양한 설명이 부족한 것도 이제 수학이 어려워지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이 어려울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그 어떤 고교 과정의 한계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교 과정의 특성, 이게 특성상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수학은 굉장히 엄밀해야 된다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엄밀성을 추구를 하고, 근데 이 고교 과정의 특성상 이게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에는 어떤 논리적인 그 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논리적 비약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엄밀성을 추구한다고 하긴 하지만 이제 개념을 설명할 때에는 이 어쩔 수 없는 논리적 비약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사실 잘 짚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학생들도 뭔가 그냥 이상함을 느끼지만 그걸 사실 해결하고 가기에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또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사실 이해할 때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제 대표적인 예로는 사실 허수를 예로 들 수가 있어요. 허수와 I. 그래서 우리가 보통 허수를 배울 때 이제 허수는 제곱하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말로 뭔가 어떤 대상을 정의를 했을 때 이게 과연 실제로 존재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뭐 그냥 뭐 일상생활에서 예를 하나를 들자면은 그냥 만약에 우리가 뭐 굉장히 뭐 성격이 포악하고 뭐 크기가 뭐 에베레스트 산만 하고 그리고 막 뭐 불을 뿜고 해서 뭐 보이는 모든 걸 다 파괴하는 용이 있다고 한번 하면 이제 지구는 멸망한다. 이거는 사실 참인 문장이죠. 근데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런 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수도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말로써 뭔가 대상을 이제 뭔가 정의를 한 건데 이게 과연 진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를 사실은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냥 존재한다라고 넘어가고 또 이제 근데 또 헷갈리는 점은 허수의 이름을 이제 허상의 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진짜 존재하는 건지 그럼 존재하지 않는 건지 이제 그런 의문점들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 보통 실수를 R이라고 쓰니까 이제 이 R의 존재성, 그러니까 R은 존재한다라는 걸 일단 가정을 먼저 하고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은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좌표평면에서 그 임의의 두 점에 대해서 A, B하고 다음과 같은 계산을 정의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을 다음과 같은 걸 정의를 해줄 건데 이제 덧셈은 이렇게 우리가 잘 이렇게 알듯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순서에 맞춰서 더해주는 거고 곱셈을 조금 이상한 곱셈을 하나를 정의해 줄 거예요. 곱셈은 어떻게 곱할 거냐면은 C 빼기 BD AD 플러스 BC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하나만 해보죠. 앞에다가 K를 곱하는 건데 이거는 각각 이렇게 나눠주는 거. 자, 이런 걸 한번 먼저 생각을 하고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숫자 1을 이제 1,0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허수 i라고 하는 거를 0,1이라고 놓으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1이라고 놓고 이제 요거를 i라고 놓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i를 제곱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얘는 0, 1 곱하기 0, 1이니까 이 계산법에 따르면은 자 A랑 C가 지금 0이죠. 그러니까 A랑 C가 0이니까 이게 0이고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고 그 다음에 B랑 D가 각각 1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고 해서 얘는 마이너스 1,0이 나오고 우리가 이제 실수 곱하는 계산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줬으니까 얘는 이제 마이너스 1일종의 곱하기 1,0이라서 얘를 마이너스 1처럼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곱셈하고 덧셈 이런 걸 이렇게 그러니까 이 두 점 간의 곱셈, 그 다음에 실수와의 곱셈, 그 다음에 이 두 점끼리의 덧셈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면은 이미 A, B는 사실은 뭐 A 플러스 BI 이런 형태로 써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이제 I는 수학적으로는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존재. 그러니까 이게 존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I에 대한 성질을 연구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가지고서 뭐 이거의 성질을 아무리 파악한다 한들 이제 있지도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서 설명한 것처럼 I를 수학적으로 잘 정의를 해줄 수가 있고
그러면 왜 허수라는 이름이 붙었냐? 그러니까 왜 허상의 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느냐? 이제 그 이유는 얘가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가 관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관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어떤 길이를 잰다거나 뭐 넓이나 부피 뭐 이런 것들을 재거나 측정하거나 아니면은 속도, 뭐 속도나 가속도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할 때 가속도 그러니까 이런 걸 측정을 할 때 나오는 수들을 살펴보면은 걔네들은 전부 다 실수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실수 리얼 넘버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측이 되는 수들은 전부 실수고, 근데 허수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떤 관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는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허수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허수는 수학적으로는 존재하는 수는 맞지만 이제 물리적으로 관측이 불가능하다, 물리적 관측이 불가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정리를 한번 하자면은 수학이 왜 어려울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개념하고 문제풀이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이제 좀 획일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어떤 그 고교 과정의 논리적인 갭, 논리적 비약과 어떤 논리적 비약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애매한 표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세 가지로 일단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개인이 좀 극복을 좀 해야 될 문제고,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데도 좀 애를 써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지만, 이제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양한 어떤 그 교육적인 컨텐츠가 있으면 좀 어느 정도 해소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찍어 올리는 영상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다양한 설명을 좀 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고교 과정에서 이제 생길 수 있는 어떤 논리적인 비약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 위주로 올라올 거고, 그 크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설명할 파트들을 좀 나눠 보면은 우선은 이제 제일 먼저 올라갈 거는 그 기하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할 거예요. 기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도형이라고 하는 것들, 도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할 거고, 그다음 이제 대수. 그래서 이건 일종의 이제 어떤 그 계산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정식 풀이라던가, 뭐 문자를 좀 자유롭게 다룰 수 있게끔 연습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할 거고, 그 다음은 이제 논리와 집합, 그 다음에 함수까지 해서 이제 수학의 좀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좀 여기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과 적분까지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외적으로 이제 문제풀이 영상, 그러니까 각 영상이 올라가고 이제 적당한 때 이제 문제도 같이 좀 업로드를 할 계획이고, 그거에 따른 이제 문제풀이 영상을 좀 올릴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진행을 하다가 보면은 좀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은 그런 학생들을 위한 어떤 보충 강의를 찍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심오한 내용으로 좀 더 이제 수학적으로 좀 더 엄밀하게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여기서 다룰 거기 때문에 관심 있으면 또 확인을 하면 되고, 이제 그 외에 그러니까 이 보충 강의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이제 현 고교 과정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서서 설명한 것들, 그러니까 뭐 허수를 예로 들었다든가 하는 것들도 사실 좀 더 많은 얘기들이 필요하긴 해요. 지금 시간적인 관계상 좀 빨리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뭐 아까 전에 말했던 뭐 실수의 존재성, 뭐 실수는 진짜 존재하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조금씩 다룰 예정이고, 아마 이제 이런 영상들을 보다가 또 영감이 생겨서 앞에 걸 다시 보면은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강조를 하고 싶은 점은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이 영상에만 100% 의존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 문제도 당연히 많이 풀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하고 어떤 개념에 있어서도 생각을 하는 그런 많은 시간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단기간에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영상 몇 개를 내가 봤는데 뭐 그거 가지고서 뭔가 이해를 많은 걸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너무 지나친 욕심이고, 이제 어쨌든 혼자서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조금 주의를 하고서 이제 공부를 하면 아마 수학을 좀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